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나와서 안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금년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와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는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 영상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초기 창업 패키지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기 창업이라고 하면은 사업자를 내고 창업한 지 3년 미만 기업을 초기 창업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업력이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초기 창업 기업인데요. 이 초기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이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이 대단히 예전에 이제 오래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이름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지원 사업이죠. 근데 금년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유형은 크게 세 개입니다. 1번 딥테크형, 이게 이번에 나온 공고고요. 두 번째가 일반형,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 연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보시면 딥테크 특화형 이번에 나온 공고는 딥테크 5대 분야에 해당하는 업력 3년 미만 기업을 지원합니다. 전국에서 100개사를 지원하는데요. 딥테크 5대 분야에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은 유망 기업을 지원하고 최대 1억 5천,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는 1억은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즉 가장 유망한 기업 100개를 뽑아서 최대 1억 5천, 평균 한 1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이 딥테크 특화형이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특별한 점은 딥테크 5대 분야에 창업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템이 딥테크 분야는 아니지만 뭔가 기술 기반 창업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일반형 1월 말에 넣는 일반형을 넣으시면 되겠고, 일반형을 400개살 뽑습니다. 그리고 투자 연계형이라고 해서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비수도권 창업 기업 68개사를 뽑는다고 해요. 한 5월 정도에 뽑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3개 유형을 중복해서 신청은 가능하지만 여러 개 붙어도 한 개만 가능하다고 써 있습니다. 동시수행 불가 조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1, 2, 3 유형에 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붙을 때까지 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붙으면 그거 한 개를 수행하시면 된다. 근데 저는 2번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2번, 3번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이번에 말씀드리는 딥테크 특화형은 못 넣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는 보통 1000개사 정도를 모집하는 사업이었거든요. 1000개사, 한 800에서 1000개사 정도였는데 전체 TO를 보시면 지금 568개사로 오히려 개수가 줄었죠.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나중에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예산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지원 규모의 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딥테크 특화형에 선발이 되면 다른 때는 보통 최대 1억 원, 평균 7천만 원을 줬는데 이 딥테크 특화형은 1억 5천까지입니다. 즉 금액을 올려줬다는 뜻입니다. 딥테크 특화형을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는 이제 지원 규모를 줄인 대신에 금액을 올려준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비슷한데 이쪽에 예산을 지원 한 기업당 지원 금액을 올림으로써 전체적으로 뽑아주는 선발계 회사들이 죽은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초반에 일반형만 있었고 그리고 추경 때 딥테크 특화형이 들어왔어요. 근데 금년에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일반형도 작년에 경쟁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한 20대 1 정도 나오는 아주 이름이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여러분 경쟁률 20대 1은 정말 거의 뽑히기 힘들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 일반형 400개사도 최소 경쟁률이 10대 1, 그리고 어지간하면 20대 1이 넘어간다고 예측이 가능해요. 경험상 가능해요. 근데 딥테크는 100개밖에 안 뽑아요. 그러면 오히려 100개 1억 5천이면 야, 여기도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겠네요. 우리가 가을에 딥테크 같은 경우는 접수 때 경쟁률이 공고된 바가 있었는데
모빌리티 같은 분야들은 경쟁력이 상당히 경쟁률이 보통 5대1 언더로 낮았고 반대로 AI 같은 분야들은 경쟁력이 그때도 10대1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모집 규모의 티오스를 한번 보시면 모집 규모 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초기 창업 패키지 성공률은 경쟁률은 매우 높을 거고 그만큼 성공률이 높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테크 특화형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AI 분야, 로봇 분야,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이렇게 5개 분야로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야별로 한 25개 정도를 이렇게 뽑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100개사를 뽑습니다. 즉 제가 생각했을 때 금년의 창업 지원 사업의 핵심 트렌드가 어떤 오디션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막 슈퍼스타 K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이제 우리 연예계로 따지면 오디션에 대해서 뽑혀가지고 가수가 되는 확률이 매우 낮잖아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에는 금액을 낮추고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형태였다면 금년의 트렌드는 훨씬 더 그 TO를 줄이고 대신에 되는 기업들한테 금액을 좀 더 올려주는 많이 올려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아이템이 평균이거나 평균 수준 이하인 경우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다는 뜻이고 반대로 여러분의 아이템이 오디션 상위권 레벨이다. 상위 10%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많은 자금과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 지원 분야에서는 평균 이상이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에게는 좀 더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 반대로 그냥 고만고만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대단히 선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매출이나 실적이 좀 부족해도 아이템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주로 뽑아주는 대표적인 사업 중이었는데 이렇게 TO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보통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출이나 투자 유치 실적 등이 있는 기업들을 가능하면 좀 더 뽑아주게 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아직 아이템은 있지만 좀 실적이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은 좀 더 탈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원래 초기 창업 패키지가 초기 창업 기업들이 등용문이었는데 네, 이렇게 오디션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슈퍼스타 K처럼 잘 나가는 기업들은 좋다. 그렇지 않은 기업은 좀 어려울 거다.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고 다만 좀 더 기회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요 3번의 투자 연계형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요. 비수도권 창업 기업 중에 투자 유치 실적을 보유한 기업들을 좀 더 뽑죠. 그래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트렌드, 저희가 창업 지원 사업 설명 때 말씀드렸던 그 트렌드가 여전히 반영되어 나온 새로운 전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 관점은 명확해요. 오디션 같은 시스템을 통해서 잘 나가는 기업에게 돈을 몰아주겠다. 그리고 비수도권에 창업할 때 메리트를 주겠다. 그런 느낌이고 일반적인 수도권에서 일반형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전체적인 지원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우대 지역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좀 깎아주겠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 사업에 선정이 되시면 좋은 점이 기술보증기금을 연계해 주겠다라고 돼 있는데 보통 추천서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대출인데 대출을 반드시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추천서를 주니까 가능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조금 우대해 주겠다는 거지 실제로는 심사에 따라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대 분야 딥테크 사업이니까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5대 분야에 되신 분들은 성공만 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100개 팀이니까 생각보다 경쟁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이나 공고문 보셔서 지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27일 4시 정도까지 마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류들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에 심층 인터뷰 과정이 있고 그리고 발표 평가를 통해서 된다.
보통 이 심층 인터뷰 쪽에서는 약간의 멘토링 같은 경우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요 내용이에요. 신청자에 대한 요건 검토, 그리고 보통 방식 심사라고 하는데 일단 요건이 맞아야만 지원이 되고 요건이 안 맞으면 애초에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게 유사 중복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기 보면 많은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대표님, 저희 작년에 했던 아이템을 조금 개량해서 이번에 넣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중복성 문제, 유사도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에는 유사한 아이템들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사도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한 70% 이상 유사하면 그거는 유사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한 90% 이상 하면은 이건 누가 봐도 그거는 이제 나중에 중복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만든 아이템이 내년에 하는 거랑 비교해서 한 실제로 그거에 대한 기술이 70% 이상, 70% 정도 기준으로 봐서 70% 이상 유사한 점이 있다면 조금 다르거나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분명한 부분을 명시하고 기재를 해야 나중에 유사 중복성 심사를 여러분이 통과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눈에 보이는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노트북 껍데기인데요. 보면 이런 제품들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눈으로 봤을 때 명확하죠. 유사한 부분들이. 근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다. 그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실은 같은 소프트웨어라도 좀 유사도나 중복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소프트웨어는 뭐 A라는 엔진을 채택했는데 이 제품이 성능이 60%가 나왔다. 그럼 이번에 만들 때는 요 A 엔진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몇 개를 더 개발해서 보통 이 성능을 80%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눈으로 보이는 결과물들이 비슷해 보여도 그 속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유사성이나 중복성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서 유사 중복성은 무조건 다르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만든 제품에 대한 핵심 디자인, 뭐 아니면 설계도, 아니면 핵심 알고리즘 이런 내용을 보셔서 한 70% 정도를 기준으로 나눠 보시면 된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류 평가하고 서류 평가 통과하면 창업 기업 확인서를 제출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고 발표 심사를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여기 특히 이 서류 평가를 통과하는 일입니다.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를 뽑는다고 할 수 있죠. 즉 발표 평가는 경쟁률이 2대 1이란 얘기예요. 2명 중에 1명은 붙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서류 평가는 제 생각에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0명 중에 1명.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40대 1도 있었거든요. 이런 사업 그런 경우에 따지면 대단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초기 창업 기업분들이 자금을 받을 때 이 등용문이긴 하나 이 딥테크 특화형은 TO가 일반형보다 작고 그리고 대신에 금액은 높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매우 심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5대 분야가 속하면은 가능하면 사업계획서 써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일반형이 어차피 넣을 거면 딥테크도 되고 일반형 되고 투자 병영이 다 되잖아요. 그럼 세 개를 다 넣어서 하나만 붙으면 되니까 그냥 여러분이 먼저 딥테크부터 어차피 넣을 거라면 기회가 있을 때 넣는 게 좋죠. 그리고 어차피 이참에 사업계획서 한번 써놓고 나중에 일반형 넣을 때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나중에 투자 병영에 넣을 때 또 업그레이드 한번 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머지 살펴보시면 되겠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1357 또는 여기 담당 기관 담당자의 연락처가 있으니까 한 번씩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정말 경쟁이 좀 점점 세지고 있는 안 그래도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매년 세지고 있었거든요. 금년에도 세고 딥테크는 제일 세다. 아마 제 생각에 그렇게 될 거고 일반형은 조금 낮아질 거다. 아무래도 400팀을 뽑으니까 그런 느낌을 볼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비수도권 투자 유치가 들어가는 투자 연계형 사업이 처음 나온 사업에다가 비수도권에 창업을 해야 되는 만큼
이런 사업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